늘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요. 은행에 넣어서 이자하거나 주식해서 배당받거나 투자해가지고 사업 성공해서 돈 내려요. 근데 그 제일 유혹이 많은 게 노인들이 일정한 금액의 돈이 있어. 그 영원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없어. 왜? 투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자 줄 테니까 아파트 저당해서 받아가지고 주면 월급도 내가 줄 것이고 네. 이자도 줄 것이고 유혹받아가지고 집 팔아서 투자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퇴직하고 나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노후라는 게 사실은 뭐 행복하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예. 뭐 비참한 뭐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걸 우려하는 뭐 언론 기사들도 많은데 예. 실제로 보시면 어떤가요? 이 노후가 좀 비참해지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미리 못 해가지고 네. 당황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이따 나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80 넘은 살이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내가 60대 정년퇴직할 때 개인연금을 얼마만 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10년만 살면 70이니까 10년만 받고 하겠다고 10년을 들었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10년 넘었는데도 지금도 안 죽잖아. 근데 지금도 네. 아니 지금 대표님 나 죽을 것 같아? 아니요. 나도 그래. 죽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돈을 쌓아놓는 것도 그렇고 준비한 것이 노후가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게 건강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이제 바로 그런 데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착각하고 사는 게 많잖아요. 그죠? 네. 내가 착각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옛날에 총각이 버스 종점에 살았어요. 버스를 타면 종점에서는 자리가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데 골라서 딱 오다 보면 점점 늘어나니까 몇 정을 내려가면 사람들이 꽉 차.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예쁜 여자 하나 타가지고 자기 의자 옆에 와가지고 서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리면은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봬요. 이러고 인사를 해. 하루 이틀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네. 그 차가 네. 그 시간이니까 한번 출근시간이 같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이놈은 흥분한 거예요. 아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나한테 관심을 갖구나. 그 하루는 그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했어요. 네. 오늘 저녁에 제가 차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왜요? 이래서 아니 그렇게 저한테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는데 제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 선생님한테 호감 가진 거 없어요. 다만 선생님은 몇 정거장 가면 내리기 때문에 그 자리 가서 내가 앉으려고 거의 이것뿐이지. 네. 근데 그 친구는 그 순간에 행복했던 거예요. 아. 그러고 이제 우리 손자 얘기를 좀 하면 손자가 팔씨름을 자기 아버지를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림이 그래 나보고 할아버지도 할까 그래서 하자 그래서 사실 잡았습니다. 내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니 저주죠. 져줬지. 사랑하니까 졌단 말이야. 네. 지니까 이놈이 중국집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할아버지 이겼다 할아버지 이겼다고 방방 뛰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착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착각하면 행복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제임스가 사람이 행복하면 웃잖아요. 그지? 근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우리는 것이 그 네. 착각도 웃음을 자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우리가 착각의식이 뭐냐. 흔히 보면 착각의식인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착각이에요. 어떻게 같아요? 마누라가 같아 천만의 다 말씀. 다르죠. 달라요. 자녀들이 내 생각과 똑같아?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오늘처럼 내일도 같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돈이 있어. 경기 안정돼 있어. 가족들 같이 살고 있어. 그럼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아? 아니에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케인하고 둘이 합작골을 영국에서 50골을 만들었잖아. 영혼의 듀오죠, 진짜. 아, 그렇지. 네. 그런데 그게 걔가 미네로 옮겨가니까 이틀이 되잖아. 그러니까 손흥민도 그때는 헤어질 걸 모르겠지. 그 사랑하는 아내도 지금 잘 나가던 분들 아내 덜어가지고 혼자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했을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생을 많은 이 시점에서 항상 이런 걸 대비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착각이라는 게 좀 그 오히려 행복을 좀 일으킬 수 있다. 네. 이것도 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게 노년에 착각을 해버리면은 내가 행복한 노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착각인 순간 이게 행복이 아니라 이제 불행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뭐냐면 세상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돼가지고 지금 잘 사는 나라 10대 강국이 됐잖아. 경제기. 그런데 반면에 응달이 있듯이 네. 가난한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무료 급식소라고 있어요. 네. 가보면 네. 11시부터 줄이 쫙 서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하는 건 상상을 못하고 살았던 거지.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특히 노인들이 빈곤율이 늘어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오래 사니까 저축해 놓은 거 돈 있던 것도 다 써버리게 되고 또 자식을 위해 쓰게 되고 네. 돈 있으면 누구나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득은 산마음을 시대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지? 그런데 반면에 신용불량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노숙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어나고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걸 직시해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오래 살지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왜 출산율이 초고령 사회가 되느냐. 초고령 사회는 인구가 전체의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 그러거든. 네. 14%는 이제 고령 사회라 그러고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 불란서는 102년 걸렸어요. 네. 일본은 56년 걸렸어. 우린 25년 만에 내년 후년이면 10사람 가운데 2사람이 노인이야. 네. 그러니까 5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입장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래 사는 것도 문제있지만 아기를 안 낳으니까 비율이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 전통 사회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건사해 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노후 대책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립정신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농촌 생활의 생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냥 노후주부가 필요 없어. 다 그냥 농사 작업자들 먹고 사니까. 그다음에 더한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가 이제 삭박했잖아요. 옛날에 그냥 한 마을에 태어나서 그때 죽으니까 서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혼가. 요새는 옆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만나면 뭐 낯선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를 믿을 사람이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옆에 애들 누구 가면 뭐하냐? 너 누구 어른 말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말 닫지 말아라. 우리 인터넷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그거. 그다음에 이제 내가 노년에 가난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정부에 의존할 수 있는 의존이 높아겠다. 그다음에 노년이라고 되면 야 뭐 내가 어제나 오늘 똑같다 생각하지. 아니야. 노년이 뭐냐 달라지는 게 진짜 뭐가 달라지느냐. 모습이 달라져요. 나도 좀 모습이 좀 옛날에 나도 좀 얼굴이 괜찮았었는데 장동건이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괜찮았었거든. 근데 지금 이 늙었자 못해. 그다음에 그냥 태도가 아무래도 굼떠지게 되고 그다음에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 한탄하지 말고 내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살 것처럼 희망을 갖고 살면 걔 이제 나이 들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 친구들 그런 얘기해요. 내 그 자식 망하는 꼴 보지 때는 죽을 수가 없다. 이게 여한이 있어요. 여한이. 네. 뭐 손자가 뭐 대학교 가는 걸 때까지는 안 죽겠다. 이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은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항상 제로 베이스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오늘 떠나도 미련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게 이게 착각하지 않는 일에 가장 좋은 거다. 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세상에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비교해서 착각하면 얻을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좋은 예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사람을 얘기하면 나는 김일성 아들 김정일을 들어가는 거야. 모든 갖고 있잖아. 네. 그 옛날에 그랬어요. 절대 권력자였죠. 네. 그런 분이나 또 한 가지는 권력을 갖고 싶잖아. 두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잖아. 이거 부일남이잖아. 부자. 네.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건일 씨. 네. 김정일이 이건희. 네. 권력의 최고, 재산의 최고. 네. 그 사람들이 나하고 한동갑입니다. 아. 근데 다 떠났어요. 네. 그럼 인생이 태어나서 우리가 오복 중에 가장 먼저 드는 게 장수야. 그럼 내가 북한의 김정일이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 더 행복한.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이게 누구에게 어떤 주관적인 것이지 그렇다고 나하고 내 인생을 이건희 회장하고 비교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본인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달라요. 그 공통적인 게 아니야. 어느 사람은요 돈을 버는 걸 가치로 삼는 사람은요 밥을 굶고도 먹어도 몸이 상해도 돈 버는 일에 소중해가지고 범법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 걸 최고로 가치는 거야.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야. 그러나 어느 사람은요 기록을 내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오봉길대 같은 분은 에베레스트를 뭐 몇 개를 본 거겠다. 또 100m를 뭐 몇 초에 끊었다. 네. 뭐 나는 무슨 기록을 갖고 있다. 이런 기록. 나는 뭐 헌혈을 뭐 700번을 했다. 네. 그 사람의 생애 가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록을 보태가는데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어느 사람은요 남을 돕는 가치 이거를 가지고 기부를 얼마 했다. 나는 1억 기부 대회를 켰다. 네. 난 100억 기부를 했다. 그 사람은 돈은 자기는 궁극 안 해도 그런데 목표를 잡는 거예요. 시장을 각오하고 그다음에 또 한 건 뭐냐면 어떠한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는 거야.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은 오로지 뭐냐 정규직이야. 그 정규직만 되면 난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규직 됐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정규직에 있어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은 타산지석이고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한 건 그것을 내가 대입할 적에 균형 있게 대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그 노후라는 걸 결국 이제 착각하지 않고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준비를 해야 되는 뭐 지금부터 좀 관리해야 되는 게 뭐 몇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것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네. 누구나 딱 같습니다. 제일 첫째는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두 번째는 정규적인 어떻게 수입을 어느 하느냐. 세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다 못 가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해가지고 국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요양보호를 받아야 됐다. 그 정부에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돌봄 같은 것도 필요하고 부부가 서로 요양보호를 보호사 자격을 띠면 남편을 보호해 주는 것도 수당을 국가에서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대비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두 분이서 같이 따는 것도 네, 방법일 수 따지.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인이 앞서 못하게 되면 남편이 요양보호사가 되고 네. 남편이면 부인이 되고 이러면 네. 아마 지금 생각하기에 뭐 큰 돈 아니지만 한 4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가족 돌봄 이런 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예. 얘기도 좀 하셨는데 예. 사실 이 노인분들이 힘든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제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 좀 멀어지거나 뭐 가족들이 좀 등을 돌리거나 막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근데 어떻게?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게요. 가족 관계라고 하면 부부 관계입니다. 자식도 물론 가족이지만은 우선적인 부부 관계인데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바람 피다 걸려 가지고 부부 관계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저 바람 피는 사람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 그런 말 있어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네. 로맨스를 유지하려면 들키지 말아야 돼. 들키면 그때부터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때부터는 뭐냐 인도 부부가 되는 거야. 네. 같이 살고 부부이긴 맞아. 네. 그런데 무지개만 부부야. 마음속으로는 서로 정을 주지 않고 소위 말하면 그렇죠. 각방을 쓰면서 네. 서로 스킨십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옛날처럼 그냥 내가 난데 나는 하늘이고 당신은 땅이야 내 말 들어.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 부부관계는 깰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영원히 둘이 살라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 네. 근데 한 사람이 먼저 죽게 돼 있잖아. 네. 죽게 되면 이건 짝이른 외기록이식으로 돼서 이제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들이 면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면하는 건 뭐냐면 부당한 처신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존경하는 소리.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제일 첫째는 아들들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성공 인생이야. 근데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이러면 그거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무능력한 자식. 자식을 쳤는데 대학도 안 가고 무능하게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게 있다.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불화돼 가지고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식자도 안 돼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라고 식자도 싫어한다 그러죠. 어디도 안 와. 네. 그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집은 현대판 고려장. 그때 한동안 말씀드린 네. 제주도 갔다가 부모 데리고 갔다가 걷다 그냥 다 뺏고 그냥 내버려지고 올라와서 네. 그 자식이 이제 도망갔으니까 제주도 경찰이 조사하는 게 아들이 뭐냐 이름이 뭐냐 어디 가냐 다 몰라. 왜? 아들이 날 보는 거 알아. 근데 자식이 피해갈까 봐. 이 현대판 고려장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 해결할 큰 문제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가족 관계라는 게 어찌 보면 그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려고 뭐 돈도 벌고 열심히 하는 건데 어찌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는 분들 그렇죠. 예. 많죠. 그러면은 그 가족 관계도 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착각 같은 것들도 안 해야 될 텐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은퇴라는 거는 결국 노후는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사실 수명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예. 노인분들도 이제 투자를 막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제 돈이 이제 인프레가 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지? 돈을 1억이 있어. 1억이 있으면 물가가 1억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9천만 원이 되는 거야. 네. 고위dem에 가면 또 8천만 원이 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뭐가 좀 늘려야 되겠다. 늘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요. 은행에 넣어서 이자하거나 주식해서 배당 받거나 아니면 투자해가지고 사업 성공해서 돈 늘려야. 근데 그 제일 유혹이 많은 게 노인들이 퇴직한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의 돈이 있어. 그 영원히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네. 없어. 왜? 투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자 줄 테니까 아파트 저당해서 받아가지고 주면 월급도 내가 줄 것이고 네. 이자도 줄 것이고 유혹 받아가지고 집 팔아서 투자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퇴직하고 나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왜 그러냐?
부동산 담보해가지고 투자해서 투자하고 나면 그 회사가 망할 수 있잖아. 망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는 회사가 설립해서 망하는 게 80%입니다. 20%만 겨우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망하면 결국 담보를 잡혔으니까 경매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그럼 노숙자가 되고 실형불리한다가 되는 게 대부분 부동산 담보해가지고 융자받아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그런 결과 오는 게 많아. 그렇죠. 과거엔 잘 살았어. 네. 연락이 안 돼. 어디 가냐. 부동산 날라갔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젊어서 같은 건 하길 권해요. 내가. 왜냐면 투자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젊어서는 투자해서 성공률은 50대 50이야. 50은 성공할 수 있고 50은 망할 수 있어. 네. 그런데 젊어서 같으면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망해도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찬스가 없어. 망하면 그만 망해요. 그러면 이제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것 중에서는 바로 그래서 나는 투자는 하지 말아라. 그냥 그 있는 돈 가지고 나눠 쓰고 저렇게 쓸 일이지 투자해가지고 정하고 싶으면 은행에 높은 이자 있는 거 나온다든가 뭐 안전한 채권을 한다든가 뭐 주식을 하더라도 아주 그냥 배당금만 따박따박 받으면서 변동 없는 이런 거는 할지 모르지만 투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테헤란 쪽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노인분들이 예.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막 코인 얘기를 엄청 하세요. 무슨 막 코인 투자를 하고 막 내가 코인을 받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쪽에 뭔가 그 뭐랄까 소위 말하면 어떤 다단계 피라미드 막 이런 거에 막 이렇게 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거 저는 절대 하지 말아요. 나도 퇴직하고 입소문에 전화가 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우리 사무실에 들리세요. 와서 차도 한잔하고 가세요. 가보면 교육을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보더니 들다 보면 다단계 교육 시키는 거야. 그럴 때 다단계가 뭐냐면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물건을 사라 이거야. 네. 그럼 물건을 갖고 있는 거니까 돈 있는 거 끌어다가 빌려다가 물 갖다가 집에 쌓아놓고는 그걸 누가 사가느냐고. 배당을 받으려니까 물건 많이 사줄 거 아니야. 네.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손쉽게 무언가 돈을 준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을 모은 거를 뭐 이자나 이런 걸 좀 안정적인 걸 굴리면서 이제 노년을 좀 보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왕 그렇게 안정적으로 갈 거면 투자금이 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리미리 좀 잘 모아놔야 되는데 이 노후 자금 모으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근데 그것은 젊어서부터 해야 돼요. 네. 근데 왜냐하면 내가 이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 누구든지 월급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쓸 돈이 번 돈보다 많아. 그렇죠. 쓸 돈이 그럼 많죠. 즉 말하면 네. 좀 유식하게 말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네. 그러면 어떻게 채우느냐? 비도덕을 채우는 거야. 네. 그러면 그건 많은 꼴이야. 그런데 수입이 안만 작아도 수입 범위 내에 살고 일정한 수입은 항상 일정한 금액을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쪼달려 사는 거야. 한 달을. 그럼 거기다 이튿날 예를 들면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0만 원 저축하고 나서 80만 원 가지고 살면 그 다음 달에도 또 20만 원 저축하고 80만 원 살고 한 달 살면 그 다음에는 1년 가면 240만 원의 저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만 원 모자란다고 꿨으면 240만 원의 부채가 생기는 거야. 네. 이게 이제 내가 보기엔 어렵게 사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가져야 돈이 없어도 사는 방법을 그래야 늙어서도 늘 돈이지. 언제나 그렇게 살면은 현찰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오늘을 가난하게 살아도 오늘 짜장면 몇 개 먹을 수 없고 남은 걸 먹더라도 통장엔 돈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것이 기본이고 이렇게 모이면 10년 20년 가면 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살면 노후 자금은 확보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일도 또 나올 줄 알고 월급 다음 달에 또 나올 줄 아는데 어느 날 가문이 됐어 목 잘렸어 그럼 수입이 없었잖아. 거기에 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그 요즘에 월급 받아봐야 뭐 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거든요. 신용카드 쓰고 막 하시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번 거에서 일정 부분만 쓰고 남겨야 되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는 아주 그냥 무조건 그냥 해야지 그걸 갖다가 여유 있으면 저축하겠다. 이건 거짓말. 무조건 저축부터 하고 나머지는 쪼들려 사면 되겠다. 아, 그러면 좀 젊을 때 많이 미리미리 모아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좀 상대적으로 내가 돈을 좀 못 모았는데 이미 나이가 많아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아주 넉넉하진 않으실 텐데 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좀 나름 어떤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묘지 가면은 망우리 가면 뭐 이유가 다 있듯이. 네.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돈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육체적인 고통이 오는 거야. 막
막 그냥 견뎌고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말 자체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면 뇌에 그게 저장이 돼가지고 언제나 유사시에는 죽고 싶다. 그러니까 죽는 게 돌파구야.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잘 살다가 자가용도 있었어. 그다음에 골프줄이 생겼어. 그리고 친구들 많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든 간에 부동산 날라가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딱 뭐냐. 죽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또 하면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자살 가는 거야. 이래서 이게 현실 직시해본 들었는데 절대 이제 하는 일은 왕년의 얘기를 피해야 돼요. 왕년에 내가 자가용 있었다. 뭐 운전수가 와서 나를 데려갔다. 뭐 고식당에 가서 내가 예약하면 말이야 내 자리 아주 노열스게 했다. 이런 거에 익숙해 있으면요. 그거 퇴직하고 나머니 그거 다 잊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맨발 걷기 예를 들어 공원 걷는 거. 그다음에 뒷동산에 가서 뭐 이렇게 혼자 즐기는 거. 큰 돈 들지 않아도. 안 들고. 이것을 하면은 헬스클럽에 가면 돈 들잖아 이거. 그런데 요새 공원에 가면요 다 헬스클럽이 있어요. 네. 그거 하면 되고 얼마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정작 중요한 지금 현재를 못 사는. 현재를 모르니까. 그렇게 내 입장을 되는 분들이 모르니까. 많죠. 사실 왕년회라는 말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아이 왕년에 그걸로 싸우세요. 막 노인분들 막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막 그러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옛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이 사실 더 중요하니까 지금의 현실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면은 아니면 넉넉하지 않으면은 좀 돈이 덜 들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는 요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나이를 하나에 하나 먹어가면서 가족들과의 어떤 그 관계. 근데 그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이룩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은 뭐냐면 실천 어렵지만은 무조건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이의를 제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이 쓰레기 좀 버려줘 하면 네. 알았어 하고 가지.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버려야 돼.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오늘 뭐 어디 가서 하세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래 내 말이 옳다 해서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는 집에서 가족관계는 맞아 오라 잘했어. 이 세 가지만 말하지 안 돼 그게 뭐 그래 그건 아니야.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부탁을 거절하면 그러니까 객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남편이면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자식이면 자식이 부탁하면 거절을 하면 돼. 난 공무원 생활할 때요. 누가 뭐 부탁하잖아. 네. 그때부터는 습관이 생겼어요. 누가 민원 같은 거 부탁해. 그럼 나 안 된다는 소리 안 해. 난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해줄게. 근데 시간은 걸려. 왜냐하면 내가 공무원 일단 그만두고 나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 가서 법을 만들어서 그때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된다는 말씀하시죠. 안 된다는 말은 소위 말하면 긍정 이론이라는 것이 네. 왜 긍정의 힘이라는 책 우선 쓰기 있잖아요. 네. 긍정이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을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즉시 부탁을 실천하되 줘주고 인간함은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내가. 뭐 할 때 밖에 나가서 자동차에 가져왔는데 빠져놓고 왔어. 그러면 아이고 그거 빠져놓고 왔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내가 갈게. 내가 희생 내가 간다고 키가 자동차 키 가지고 내가 가야지 상대가 가길 기다리면 그러면 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결이다 이게. 하긴 이제 남한테 뭔가 부탁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고 먼저 하는 그리고 거예요. 남이 반대로 나한테 부탁을 하면 항상 들어주려고. 그렇지 않은데 뭐든지 노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관계가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저의 뭐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이 관계가 좋을 때를 최대한 유지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한번 딱 끊어졌다가 다시 이게 붙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꾸준한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